안녕하세요. 국제법TV입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100년 전 독립의 외침이 오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진으로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근거 없는 기대와 낙관으로 일관했고 심지어는 종전선언까지 언급하는 성급함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이번 트럼프 김정은 협상의 결렬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북 양측 모두 협상의 1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등가 교환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영변 핵시설 완전 해체와 사찰을 통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완전히 핵능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안보리 제재는 그 성격상 언제든 다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의 안보리 제재는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결과 현실적인 함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협상력을 과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국제정치 협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악재로 하노이에서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걸 수가 없었겠죠. 평화의 구축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령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역사적 미중 수교를 합의한 것이 1972년인데 실제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1979년입니다. 총론에 합의한 유럽 통합에도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긴 역사를 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새 판을 짜야 할 것입니다. 1953년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구권 민주화 모델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구권은 종주국인 소련이 먼저 붕괴하고 도미노식으로 사회주의가 붕괴했습니다. 이와 달리 북한에게는 G2로 성장한 중국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사실 미국 대 중국의 대결 구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대만 문제와 필리핀 문제까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조금 더 확고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안전 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앞서 상황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월 초 2019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담은 저의 짧은 논평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인데 미국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는 미국의 절대적인 대아시아 정책의 기본 원리 원칙 하에서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나쁜 놈이 상존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북핵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핵을 국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사실상 한반도 평화를 원치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반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지난 250년간의 기본적인 아시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안 하겠다는 미국을 살크고 달래고 가끔은 협박도 하고 해서 어쨌든
북핵의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트럼프한테 없습니다.